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우울하게 느껴지나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늘마저 잿빛으로 보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일지도 몰라요. 몸이 지치고 무너지면 마음도 흐려지고 결국 세상까지 잿빛으로 보이게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몸부터 바꾸는 것. 몸이 건강해지면 기분이 달라지고 마음의 창이 맑아지면 세상도 더 밝게 보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요. 오늘 소개할 고수의 몸 이야기는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지친 몸을 다독이고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는 작은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법은 심플하다. 몸부터 바꾸는 것이다. 그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든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진다. 뭐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한다. 몸도 마음도 그렇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척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다. 투실투실 몸, 풀린 눈, 대부분 긴장감이 없어 보인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별다른 의욕이 없고 관심 분야도 없다. 난 두 가지를 주로 권한다. 하나는 주변의 정리정돈이다. 특히 청소를 꼽는다. 집안을 치우고 버릴 걸 버리고 쓸데없는 만남이나 사람을 대폭 구조조정하라고 권유한다. 또 다른 하나는 몸에 변화를 주라고 얘기한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왕창 줄이고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라고 말한다. 일단 몸을 조금 좋게 만들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전문 코치를 통해 근력 운동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신까지 우울해졌다는 나름의 가설 때문이다. 세상이 우울해 보이는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하늘이 잿빛으로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난 본인의 마음과 눈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의 창까지 뿌옇게 되고 뿌연 창을 통해 세상을 보니 세상까지 잿빛으로 보이는 것이다. 방법은 심플하다. 몸부터 바꾸는 것이다. 그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이 걷고 움직이고 힘든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여전히 우울하다면 그때는 전문 의사를 만나 약 처방을 받아라.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은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활기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가? 가장 좋은 처방은 운동이다. 운동이 힘들면 활동량이라도 늘려라. 하루에 2만 보쯤 걸어보라. 차를 버리고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녀보라. 달라지는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머리가 띵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곳은 바로 헬스장이다. 10년 가까이 운동하지만 들어갈 때는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다. 솔직히 가기 싫은 날도 있다. 어떻게 늘 좋은 마음으로 운동을 하러 가겠는가? 하지만 나올 때는 다르다. 나오면서 기분 나빴던 적은 단연코 없다. 운동 후에는 늘 온몸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몸과 마음에서 앙금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보인다. 새로운 길과 성공을 가로막는 결정적 한 가지는 바로 초점의 부재다.
이것저것 할 것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다. 이를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운동 시작 전에는 초점이 흐리지만 끝날 무렵에는 초점이 명확하다. 선명한 변화가 보인다. 운동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목표에 다시 집중하게 해준다. 난 새벽에 몇 시간 동안 글을 쓴 후 바로 헬스장에 간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삶의 처방전이다. 미친 듯이 땀을 흘려라. 힘에 겨운 중량을 들어라. 운동하는 게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아니, 그렇지 않다. 운동하다 죽는 일은 쉽지 않다. 오히려 너무 힘을 쓰지 않아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우리는 늘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다 굶어 죽지 않을까 염려한다. 나도 한동안 그렇게 걱정하며 살았다. 그런데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확률이 낮은 것이 굶어 죽는 일이다. 이보다 실제 그 일을 걱정하느라 몸을 움직이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 경제보다 건강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지금의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언제나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지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땀을 흘리며 병상에 누워있게 될 것이다. 결국 운동이 답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난 이를 운동에 적용하고 싶다.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아, 다 이리로 와라. 가만 있지 말고 걷고 뛰고 무거운 역기를 들어라. 그럼 푹 쉬게 될 것이다. 위장을 쉬게 하라. 요즘처럼 활동량이 적은 현대인이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난 2끼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앉아서 일하고 컴퓨터만 들여다보며 하루에 3,000보도 걷지 않는 현대인이 3끼를 다 챙겨 먹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다. 자주 아침을 거른 채 운동하고 점심때까지 식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낀다. 약간 시장기는 느껴지지만 컨디션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공복의 즐거움이다. 과연 이 공복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에서 저자 이시아라 유우미는 공복력이라는 말로 속을 비우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위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게 먹고 자주 공복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공복은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이 공복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몸이 아파 식욕이 사라졌을 때 굶을 것을 권한다. 식욕이 없다는 건 몸이 본능적으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한다. 그럴 때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먹지 않는 반면 인간은 몸에 이상이 생겨도 자꾸 먹는 바람에 더 몸이 나빠진다. 가정의학과 유태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몸에는 3개월치 식량이 준비되어 있다. 며칠 굶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현대인의 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니 제발 식사량을 줄여라. 굶으면 살고 과식하면 죽는다. 이것이 나의 건강 수칙이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저 자유롭게 움직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신체 부위를 늘 의식할 수밖에 없다. 무릎이 시원치 않으면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늘 무릎을 의식한다. 50견이 온 사람은 늘 어깨가 신경 쓰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원한다.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싶어 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꼼짝 못하는 노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기도 한다. 관리의 중요성은 비단 자유로운 움직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당뇨나 치아 관리를 잘 못해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아프면 음식도 제한을 받는다. 먹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먹지 못하거나 참아야 하는 것 또한 큰 고통이다. 지인 중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와 간의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술을 입에도 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그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버킷리스트에 대비되는 말로 더킷리스트라는 말이 있다. 피하고 싶은 일의 목록이라는 뜻이다. 당신의 더킷리스트는 무엇인가? 나의 더킷리스트는 건강을 잃는 것이다. 병원에 누워 멍하니 TV만 보는 것.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독거 노인의 삶.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기억을 상실한 치매 환자의 삶. 이런 모습들이다.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결국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마음대로 걷고 쭈그리고 싶으면 쭈그려 앉을 수 있고 뛰고 싶으면 뛰고 매달리고 구부릴 수 있는 자유.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는 것은 결코 작은 소망이 아니다. 많은 노력과 성실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몸의 자유다. 생각의 스위치를 꺼라.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 누가 주인인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의 주인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을 한다면 뇌가 주인일 것이고 하루 종일 산을 타고 있다면 다리가 주인이다. 즉 사람마다 상황마다 몸의 주인은 바뀐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뇌가 몸의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을 한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다. 물론 뇌도 몸의 일부이니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현대인은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뇌를 많이 쓰다 보니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린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 붓다의 과학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자 김성철은 우리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뇌의 언어 중추가 발달했고 이로 인해 뇌와 다른 신체 기관과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히스테리,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뇌를 비우고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행의 목적이라는 얘기다. 번잡한 사람이 있다. 생각이 복잡하고 따지는 게 많다. 안 되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고통스럽다. 잠시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드니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싶다. 본인도 자신이 생각이 많다는 걸 인지한다. 생각이 많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일까? 몸은 움직이지 않고 대신 머리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몸이 지나치게 편하다는 것이다. 먹고 살만 하고 뚜렷이 하는 일이 없으니 에너지를 쓸데없는 생각에 쓰는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본인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몸과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다.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들었다는 것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몸을 많이 썼고 생각할 여유가 적었는데 살림이 피면서 몸은 편해지고 생각이 많아 육체와 정신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을까? 생각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정보의 과잉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쓸데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몰라도 좋고 알 필요도 없으며 알면 별로 좋지도 않은 걸 너무 많이 알게 된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와이 여행 가는 걸 내가 알아야 하나? 사돈의 팔촌이 맛집에서 올린 사진을 봐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운동으로 다듬어진 모르는 사람의 몸을 보면서 내 몸을 미워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걸 왜 내가 들어야 할까? 그야말로 영양가 제로의 정보와 지식이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부러워하다 보면 나를 미워하게 되고 생각이 복잡해진다. 이 모든 건 에너지 낭비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니 막상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해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 머리를 쓰는 대신 몸 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가혹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몸을 생산적으로 쓰는 순간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자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남고 그 시간에 몸을 많이 움직이자. 주변 사진을 찍는 대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며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이 아닌 내 몸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마지막은 명상이다. 차분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자.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의 저자 제콘 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기억을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삶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 때문에 순간을 느끼는 시간이 너무 줄어든다는 것이다. 알아차림, 깨어 있음이라는 사티할 시간이 너무 없어 덧없는 희로애락에 집착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생각을 적게 하면 사티를 많이 할 수 있어 보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부터 생각을 줄이고 번잡함을 내려놓자. 그것이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몸도 공부가 필요하다. 아는 근육 이름이 있는가? 한번 얘기해보라. 많지 않을 것이다. 근력 운동을 하면서 편한 것 중 하나는 다양한 근육 이름을 알게 된 것이다. 팔에 있는 전원근, 이두박근과 삼두박근, 대흉근과 기립근, 전거근과 광배근, 복근과 장요근 등 제법 많은 근육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운동이 어디에 좋은지, 어떤 근육을 키우는데 좋은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사실 많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관심은 많다고 하지만 건강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건강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자신의 몸부터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아는 근육 이름조차 없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외주준다. 의사가 째라 하면 째고 약 먹으라 하면 약을 먹는다. 옷을 살 때는 입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는 현실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그렇다면 관심이 많다는 걸 증명해보라. 먼저 운동을 통해 근육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근육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주동근, 협응근, 길항근이다. 주동근은 글자 그대로 어떤 움직임에 주가 되는 근육이다. 예를 들어 허리 운동의 주동근은 기립근이다. 협응근은 주인은 아니지만 협조해서 응해주는 근육으로 보조 근육이라고 보면 된다. 마지막은 길항근이다.
기랑이란 반대라는 뜻인데 당기는 근육과는 반대로 미는 근육이 기랑근이다. 지인들 중 엘보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주로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손목을 많이 쓰는 미용사도 자주 걸린다. 대체 엘보우는 왜 걸리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골프 칠 때 뒷땅을 쳤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대부분의 골프 선수들이 걸려야 하지 않을까? 헬스장의 트레이너는 엘보우는 근육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엘보우는 무언가를 계속 쥐고 있을 때 걸리는 병입니다. 라켓을 잡든지 골프채를 잡든지 아니면 가위를 잡고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쥐는 동작만 반복해서 쥐는 근육은 강해졌는데 반대 근육인 펴는 근육은 그대로라 두 근육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회복 방법은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엘보우에 걸렸던 아내가 손을 펴는 운동을 반복해 효과를 본 것을 보면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 허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다. 난 태생적으로 허리가 튼튼한데 손자를 오래 안으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트레이너와 상의를 했는데 그의 설명은 이러했다. 허리를 받치는 4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등뼈를 둘러싸고 있는 기립근입니다. 일어날 기, 설 입입니다. 뜻 그대로 몸을 반듯하게 서게 만드는 근육입니다. 다음은 등과 엉덩이 사이에 있는 요방형근입니다. 허리 요에 네모 모양이란 뜻의 방형을 합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사타구니 쪽에 있는 장요근입니다. 장골근과 대요근을 합쳐서 부르는데 허리와 관련 있고 걷는데도 관여합니다. 마지막은 배에 있는 복근입니다. 복근이 없으면 쉽게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4가지 근육이 네잎클로버처럼 허리를 지탱합니다. 그는 나에게 여러 동작을 시켜보더니 요방형근에 무리가 간 것 같다며 요방형근 관련 운동을 가르쳐줬다. 이후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전문가는 달랐다. 이것이 우리가 근육과 몸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해야 한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을 느끼는지 굳고 있는 근육과 안 쓰고 있는 근육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은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다.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해 약한 근육을 강하게 하고 너무 많이 쓴 근육은 쉬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운동을 해야만 알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알 수 없다. 관리하면 좋아지고 방치하면 나빠지는 일명 용불용설처럼 몸도 근육도 마찬가지이다. 젊을 때는 별로 운동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의도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모든 게 나빠진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50견은 어깨 근육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 생기는 병으로 걸레질이나 체조처럼 평소 어깨 근육을 자주 쓰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다. 물론 과도하게 쓰는 것도 문제다. 투수들이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축구 선수들이 말년에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건 모두 과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다. 건강은 의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몸에 관해 공부해야 하고 운동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읽고 그때그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내 몸은 의사가 아닌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건강의 주권은 의사가 아닌 내게 있다. 오늘은 고수의 몸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고 무리하며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늦지 않았답니다.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단 5분이라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더 사랑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북맘의 상상서재였습니다.